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 경제 시간입니다.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택시 운전사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.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, 교수님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요즘 또 이 국가 채무, 국가 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언론에서 많은 예.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엊그제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재부의 입장이 국가 채무에 대한 입장이 좀 달랐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좀 설명을 듣죠. 그러니까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앞으로 이제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와 그 방향을 정하는 국무회의인데 예.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 40%를 유지하면서 나라 살림을 운영하겠다 하고 입장을 전하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OECD 전체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이제 100%가 넘는데 왜 우리나라만 40%를 해야 됩니까?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?라고 이제 되물으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%또 관리 재정 수지 마이너스 3% 유지 이런 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지금은 굉장히 시급하니까 좀 더 적극 확장 재정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. 예. 대통령의 인식은 현재로서 국가 채무 40% 비율은 뭐 양호한 편이니까 더 채무를 네. 늘릴 그런 여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예, 맞습니다. 사실 뭐 빚 채무하면은 부정적인 용어이긴 합니다만 네. 국가나 또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빚과 이 채무는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만은 또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. 현재 국가 재정 상황은 어떤지 이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최근 한 3, 4년간의 나라 살림은 상당히 좋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그 통합 재정 수지가 2017년에는 24조 원이나 이제 수입이 더 들어왔고요. 2018년에는 31조 원 넘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올해 일단 총 지출이 수입보다 좀 약간 많아질 좀 우려가 있고요. 2020년부터는 이제 통합재정 수지가 약화될 전망들이 이제 몇 군데서 나와서 아마 이 부분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이제 청와대 입장이 엇갈렸던 모양입니다. 여기서 또 헷갈리는 부분이 이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 이게 지금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이게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이 국가 부채가 지금 1,700조 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에 뭐 또 700조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 전문가들도 있고요. 이게 청취자들만 헷갈리는 게 아니고 기자들도 좀 헷갈리는 모양입니다. 예. 그래서 그 좀 혼용이 돼서 쓰이고 있는데요. 간단하게 구분하면 이제 국가 부채가 큰 개념이고요. 국가 채무가 작은 개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라빚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작은 개념, 즉 국가 채무를 얘기합니다. 예. 근데 700조 원, 1,700조 원 이건 뭐 어떤 차이입니까?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정부 또 지자체, 지방 정부가 순수하게 빚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. 예. 여기에다 이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, 공무원연금 등 그 결국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이 이제 추가된 걸 이제 부채라고 하는 거죠. 예.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남한테 뭘 받으면 부조금 받으면 좀 갚아야 된다는 그 부채 의식이 있죠. 예. 그건 이제 부채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갚아야 되는 거는 이제 채무라고 하는 거죠. 예. 그래서 지금 국가 채무가 이제 700조 원이라는 말이 있고 이거 그 이제 공무원 연금들 이런 그 부채까지 합하면 전부 정부가 앞으로 이제 1,700조 원을 아하. 갚아야 된다. 뭐 이런 의미에서 부채라는 말을 쓰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향후에 이 지출할 돈까지 같이 합하면 이게 1,700조 원 이렇게 지금 규모가 그렇죠. 늘어난다. 네. 예,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부채다. 네. 예, 이런 말씀이시군요. 글쎄 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다른 국가에서는 또 어떻게 이거를 이거 개념화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알아야 뭐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개념상으로는 예. 맞죠, 둘 다. 예. 그러니까 흔히 나라빚이라고 근데 할 때는 순수하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고 있는 국가 채무만을 이야기하는 게 사실 더 적합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연금은 이제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또 납부하고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게 순수 부채는 아니거든요. 그 앞에서 얘기한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이 작은 개념인 국가 채무를 말하는 거고요. OECD 국가들도 나라 빚을 비교할 때 보통 국가 채무 비율을 따지지 부채 비율을 따지진 않습니다. 그래서 국가 경제 상태를 이제 판단하는 데는 국가 채무를 따지는 게 더 적합합니다. 예. 사실 이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 영역이긴 했습니다만 네.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국가 재정, 국가 채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결국 이제 국가 재정이 열악하면 이 IMF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
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네.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건데 예. 어, 국가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보수 언론들을 중심으로 한 논조거든요. 예. 그 재정 건전성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그 채무액이 얼마다 이런 기사는 사실 좀 정확치 않고요. 예. 사실은 그 채무의 비중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국제기구에서는 그 국가 채무 비율을 60% 정도 그 아래일 경우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좀 그 위기라는 그 판단을 하게 되고요. 예. 그 유럽 연합은 이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이라는 그 글을 통해서 일반 정부 부채 기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% 이내로 관리하도록 거긴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런 국제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 40%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죠. 근데 왜 40%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? 이게 뭐 마치 40%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기준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예, 이게 있거든요. 좀 역사가 있는데요. 예. 어떤 법령에도 이제 국가 채무를 GDP 대비 40%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. 근데 예. 관례상 이제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회에서 그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일 때 예. 40% 넘기면 안 되는 거 아니냐. 음흠. 이때부터 이제 이게 아마 이게 관례적으로 예. 40%를 넘기면 안 된다는 그런 그 기준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예. 어떤 뭐 경제학적으로 명문화된 기준이 아니고요. 그런 건 아닌 거죠. 예. 그럼 다른 나라 상황들은 어떤지도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. 국가 채무 비율이 이제 미국이 105%고요. 일본이 이제 220%.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뭐 이건 말도 거의- 안 되죠. 그리고 이제 예. 경제 협력 개발기 그러니까 협력 개발기구 OECD 평균이 113%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아주 튼튼하다고 소문이 난 그 독일도 76%나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40%대 중반까지 간다고 해도 재정 건전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인 것 같고요. 예. 올해 경제 성장률을 2.4%로 이력적으로 이제 높게 잡아놓고 또 올해 상반기에 재정을 62%까지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이제 국민 체감이 높은 일자리 사업의 1분기 안에 이제 37%를 조기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걸 보면은 경제가 이제 생각보다 빨리 살아나지 않으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아마 고육지책으로 부채가 높은 건 뭐 누구든지 싫어하죠. 근데 그렇죠. 그것보다는 거기에 연연하기보다는 빨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. 예. 현재 정부의 그 정책 기조가 이제 확장 재정, 적극적인 재정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국가 채무가 5년 동안 한 300조 원대를 훌쩍 넘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주장이거든요. 예. 이렇게 되면 MB 정부 때 234조 원보다 무려 76조 원이나 더 네. 재정 악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논조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저도 사실 이 그 헤럴드 기자가 쓴 기사를 봤는데요. 예. 이분이 그 경제 수치 개념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 우선 그 나라 살림이 그때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에 국가 채무도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. 예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채무액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채무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. 그리고 둘째는 국가 채무를 늘려서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멀쩡한 4대강 파헤쳐가지고 적자투성이 해외 그 산업에 투자하느라고 공중에 날려버린 그 이명박 정부하고 예. 서민들과 노령층 그 복지 예산 늘리고 일자리 마련하느라고 국가 채무 늘리는 그 문재인 정부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예.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빚내서 도박한 사람하고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그 은행 융자 좀 받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? 비교할 예. 걸 비교해야죠. 부채의 질이 다르다. 네. 예. 글쎄요. 어쨌든 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여나 야나 뭐 네. 진보나 보수나 모두 재정은 건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예. 예, 그렇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거는 상당히 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또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야 될까 이런 방안들 또 전망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그게 이제 앞으로 한 2%씩 매년 늘려서 예. 정부에서 잡고 있는 거는 46%까지는 아마
그 부채 비율을 한번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게 재정 수입과 지출 기준으로 내놓은 그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 여건이 어떻게 변하느냐보다 이제 이거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죠. 어쨌든 IMF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70%를 넘어가면 재정 위기가 온다고 또 경고하고 있어서 아직은 국가 재정 위기를 우리나라가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요. 예. 오히려 그 IMF에서도 그 권고하듯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재정 확대를 하라는 게 이제 뭐 여러 기관들에서 그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경기를 부양시키고 이제 수도 성장 정책을 좀 더 확실하게 펴서 하루빨리 그 서민들 주름살이 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뭐 보유세를 좀 강화해서 뭐 세금을 좀 더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 네, 아닐까. 부자들한테 좀 더 거두고. 예. 그렇죠.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목소리도 있고요. 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바른경제 오늘은 나라빚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좀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.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 강신철 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예, 감사합니다.